음양.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음양. 여러분들이 여지껏 배웠던 음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음양이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음양은 어떤 게 음양이죠? 조용하시네. 보통 음양은 뭐다 이렇게 보통 정의하는 거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응? 하늘, 땅, 남자, 여자. 하늘, 땅, 남자, 여자. 보자. 하늘, 땅, 또 남자, 여자. 또 뭐 밝음, 어둠. 응? 또 뭐 있죠? 차가움, 뭐 뜨거움,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바뀌었네. 뜨거움이지. 뜨거움, 뭐 차가움. 또 여기서 조금 더 진일보하면 뭐가 있냐면 드러나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뭐냐면 그리고 공부가 좀 했어. 공부 좀 한 사람은 음양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통폐 앞에서 그래도 균형 조화 소리 나오면 공부가 조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쭉 내려와서 요 정도 되면, 아니, 요게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겠네.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한 건 다 뭐냐? 형태적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형태적인 모습만 얘기한 거예요. 전부 형태적인 모습만 얘기를 해요. 물론 형태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태적인 모습으로만 사주를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더 올라가서 사주를 이제 보다 보면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태적인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돼요? 본질적인 거, 아까 본성이라고 그랬죠. 본성을 봐야 되는데 본질적인 걸 보질 못해요. 그럼 형태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어떤지 모든 사물은 다 형태적이고 본질적이고 이게 이분화되어 있어요. 특히 사주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태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형태적인 모습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근데 본질적인 모습은 모르는 거지. 뭐지? 하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뭘로 예를 들지? 예, 슉, 떨어져서 잡았어. 이제 낙서가 됐네. 슉 떨어졌어.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이거는 형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원리가 보입니까? 떨어지는 원리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고도 하고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이제 십성, 이제 중급반에 가서 배울 건데 가장 재밌다는 십성론을 배울 때 도대체 상관생재하고 식신생재하고 왜 다른지를 구분을 못해요. 상관생재가 세대. 왜 센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야. 겁재하고 비겁은 왜 세고, 겁재는 왜 세고, 왜 양인이라고 그러고, 비겁은 순수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형태적인 모습만 보니까. 본질적인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사주는 뭐냐면, 법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원리, 이치에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실제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광합섬을 해주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혼자서 지가 잘나갖고 잘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확장 팽창해서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수렴을 하고 겨울이 되면 이제 다시 피드백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늘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지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주도 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천간에서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이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 이제 음양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음양의 모습. 본질적인 음양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운, 또 영어로 하면 뭐 에너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의 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유학으로만 20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를 몰랐어요. 왜? 교과서 이런데 유튜브가 아니라 이런 뭐 논문이라든지 학술지 봐도 음양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원래 음양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파동이에요, 파동. 이거를 풀어 헤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이고 이게 음이겠죠. 드러나고 감춰지고 모으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은 양이라고 하고 겨울을 음이라고 하는 게 음이라는 건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요. 모으고 응축하고 압축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확산하고 드러내는 기운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음은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 물을 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을 겨울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압축하고 응축해요. 그 압축하고 응축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화로서 풀어헤치죠. 알집을 풀어헤치듯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무수한 정보들이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새싹이 거대한 나무로 발전하는 것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거 보세요. 한 번은 커지고 한 번은 작아지죠. 한 번은 커지고 한 번은 작아지잖아. 이게 이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형태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가 생성되는 게 수축이 먼저 일어났고요. 수축. 그 다음에 팽창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진법이죠. 컴퓨터도 0과 1로 만들어졌죠. 그 컴퓨터 만드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주역의 대가였었어요. 주역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수축과 팽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잡아준 것이 이제 두 가지 책이에요. 유학서 중에서는 주역이라는 책하고 중용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경, 부음포양 체용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중요한 음양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운이라는 거,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기에다가 운을 붙였을까? 이 운이라는 게 원래 갈지자에다가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이게 전진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창 들고. 이게 이제 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도 영원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나쁜 거예요.
또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히 운이 좋은 것도 아니죠. 왜?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다 보면 자갈밭도 나오고 또 평평한 내리막길도 나오고 또 고바위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리는 소나기도 없고 또 영원히 밤인 것도 없고 영원히 낮인 것도 없어요. 한 번은 낮이 오면 한 번은 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돌고 달이 도니까 에너지의 차이로 기운이 계속 만들어져서 것들이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쉬운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 기운의 차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시잖아요. 기운의 차이가 바로 시간이에요. 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사주에서 그냥 운, 그러면 다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운이라는 게 움직일 운자잖아요. 시간도 멈춰있는 시간이 있어요? 가끔 영화 보면 뭐 그런 공상 영화에서 나오죠. 수도파는 멈추는 게 있던데 실제 그건 불가능하죠. 딱 한순간에도 멈추면 지구는 종말을 빚습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주팔자가 있었죠. 사주팔자는 뭐예요? 당연히 공간이 되죠. 고정된 거잖아. 고정된 것이 공간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30년 전, 아니 30년이 아니니까 2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답고 뭐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는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생기 발랄했죠. 공간이 근데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얘를 바꾼 게 누굴까? 얘가 바꾼 거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시간은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변하게 만들어줘요. 그 책이 바로 합충 변화책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해서 공간을 변하게 만드는지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게 사주의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를 어떻게 보냐? 고정해서 봐요. 사주는 입체적인데 평면적으로 보는 거야. 시간을 고려를 안 해. 그냥 사주팔자만 갖고 해석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작년에 저기 아주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 업으로 삼는 분이 오셨어요. 사주를 업으로 삼는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사주를 봤는데 그분의 질문이 뭐였었냐면 예전에 이 운이 왔을 때는 자기가 운이 좋았었는데 요번에 이 운이 왔을 때는 왜 운이 안 좋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를.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선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주를 혹시 업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10년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 똑같은 운인데 왜 틀릴까?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변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책 음양오행을 디자인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작년에도 봄이 있었고 올해도 봄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가을이 있었고 지금도 가을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의 가을이 지금의 가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똑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다시 되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돼. 그러니까 봄은 같은 봄이지만 그때 그 봄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10년 전 봄이랑 1년 전 봄이랑 지금 봄이랑 여러분이 1년이 다르죠. 뭐 몸도 쉬시고 막
뭐 흰머리도 나오고 계속 더 변하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냥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도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와 무라고 그러죠. 뭐가 있는 것이고 뭐가 없는 것이냐 그거야. 있고 없고라는 것은 유, 무로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도가에서는. 있고 없고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물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즉 가합적인 조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100년 후에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합적으로. 가합.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임시적. 다 없어져 버려요. 부처가 죽기 전에 그 대반열반경에서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보러 더 살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아난다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수행해다. 게을름 피지 말고 정진하여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처 80살 때 와상 누워갖고 설사하다가 누워갖고 하신 말씀이라고. 인간은 계속 무슨 존재? 수의 존재. 계속 닦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도라고 그러죠? 수도. 도를 닦으라고. 도라는 게 성이에요, 성.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이치, 이치, 법.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원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원리. 인간에게 준 천명은 뭐냐? 선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이롭게 만들라는 게 그게 그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봤거든요, 본성이라고. 그래서 그걸 중용에서는 천명지휘성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시간은 공간을 계속 끊임없이 변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못 본 거냐면 항상 작년에 봄하고 올해 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봄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에너지, 시간이라는 것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간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읽어내는 게 사주야.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못 읽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변화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뭐냐? 균형이 맞아요. 조화. 뭐 사만사운이란 말도 있죠.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더우면 막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 열기를 식히려고. 그죠? 우리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 갑자기 칼치기로 누가 껴들면 욕 나오잖아요. 그쵸?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때 욕하기 전에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그게 소나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되지, 운전하니까. 숨을 들여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잠깐 하나, 둘, 셋 하면 그 화가 누그러져요. 소나기 내린 거 똑같아요. 그게 음양의 법칙이에요.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지. 장자 보면 빈배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하고 충돌을 하면 싸우지만 빈배가 와서 자기를 받았을 때는 피해서 그냥 간대. 화를 안 내고. 사실 충돌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일체유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거는 이제 사주에 대한 메커니즘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통병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배워야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아셔야 되는 것은 음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시는 겁니다.